뭐 로그인 하라고 뜹니다. 게스트북에 들어오면 로그인 하라고 뜨고 번역을 눌러도 로그인 해라 뭐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 시큐리티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시큐리티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면. 근데 시큐리티를 못 넘어가더라고 사람들이. 시큐리티 다음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큐리티를 한 2주 뭐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HTTP, CSRF, CSRF, 디서블 이렇게. 이거 미변조 반지라고 했죠. 그리고 어슬라인 리퀘스트에서 CSS랑 JS랑 이미지랑 어셋은 폼이 올이다. 그리고 어스 쪽으로 로긴 페이지랑 회원가입 페이지랑 뭐 이런 것들 패스워드 찾는 페이지 허용되어져 있고 루트 페이지도 허용 가능하다. 이 게스트북이나 트랜슬레이션은 허용 가능하지 않고 any request는 authenticated라고 해서 인증이 필요하다. 로그인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폼 로그인 하면은 이렇게 지정이 되어져 있고 로그아웃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관리자 화면이나 여기 보면 그 해즈롤 이런 게 있습니다. 해즈롤 해서 뭐 어드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멤버를 요청했을 때는 어드민이 권한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해즈롤도 보게 됩니다. 해즈롤을 제가 좀 빼먹고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멤버 어스 서비스에 가게 되면 로드 바이 유저네임에 지금 유저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롤 권한이 유저라고 되어져 있으면 이 사용자 권한으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 방금 전에 적었던 그 내용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리퀘스트 매처해서 해즈롤이라고 해서 이런 걸 적게 되면은 어드민 계정이 있는 것만 로그인 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고 권한을 설정을 하겠지만 혹시나 또 더 필요하면 챗GTP 요즘 잘 돼 있으니까 찾아봐요.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 지정할 때 권한별로 메뉴 선택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그냥 잘 나옵니다. 근데 요 문구를 못 만들죠. 요렇게 검색할 때 요 무슨 문구 쳐야 되지? 뭐 무슨 글자 쳐야 되지? 이렇게 많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치면은 그냥 바로 나오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거 안트매처의 어드민으로 뭔가 들어오게 되면 해즈롤에서 어드민 권한이 있어야 되고 이 안트매처 유저의 이거는 유저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any request는 로그인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요거 유저 디테일 서비스는 이 로드 바이 유저 네임에 찾아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뉴 타임리프 메뉴에서는 thif에서 해즈롤에서 어드민 뭐 thif에서 해즈롤에서 유저 뭐 이렇게 해서 이 메뉴를 이렇게 또 관리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나중에 더 물어보도록 하세요. 회원가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해서 회원가입 이미 되어져 있죠. 참 어제 그 SQL 여기 멤버 SQL에 보면 이 aa네이버닷컴이랑 bb네이버닷컴이랑 cc네이버닷컴은 그 제일 처음에 초기화할 때 자동으로 실행을 해라 이런 명령어를 좀 달았습니다. 여기 IDX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증가되었지만 요 1, 2, 3 증가된 거죠. IDX 1, 2, 3 증가되었는데 이 DB 만들면서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얘가 인식을 못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요. 뭐 특별히 안 고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테스트 할 때는 사용을 하지만 실제 서버에 올릴 때는 없애야 된다 맞죠? 회원가입이 미리 되어져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방명록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데이터 로케이션에 SQL 폴더 밑에 멤버 SQL이랑 SQL 폴더 밑에 게스트북 SQL은 실행할 때 자동으로 먼저 실행되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방명록도 여기에 가면 이렇게 3개의 글자가 있겠죠.
일단 로그인을 하도록 할게요. 회원가입을 따로 안 해야 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하지 말고 로그인 와서 aa네이버닷컴에 1234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 페이지가 뜨게 되고 이제 레이아웃에 게스트북에 들어와서 이미 3개의 글이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IDX가 자동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 테스트 할 때 이렇게 한 3번 정도 눌러주시고 4번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 에러가 아니에요. 혹시나 이거 안 된다 하면서 또 못 찾는 경우가 생길까봐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자, 이렇게 게스트북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요까지 했죠. 요 폴가 패스워드를 해서 이 리셋 패스워드를 누르게 되면은 그 사용자가 aa네이버닷컴으로 로그인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aa네이버닷컴이나 뭐 이메일 어드레스 요거 찾는 거에다가 그 해당하는 사용자가 있으면은 메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일 전송은 좀 많이 얘기를 해주면 메일 서버 구축 그 업체랑 일을 해보게 되면요 그 만약에 뭐 제가 현대자동차랑 현대랑 뭐 서류적으로 자동차의 설계도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네이버 메일이나 구글 메일 안 쓰겠죠. 자체 구축되어져 있는 메일을 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자체 구축 메일 서버를 어떻게 만드는데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리눅스에다가 메일 서버를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메일 서버.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죠. 뭐 DB 서버, 리눅스에다가 DB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DB 서버, DB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죠. 뭐 이렇게 되어져 있죠. DB 오라클이나 뭐 이런 걸 설치. 리눅스의 톰캣을 이렇게 설치하는 게 뭐 웹 서버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메일 서버 직접 구축하는 것도 있고, 메일 서버 구축하게 되면 이제 메일 수신이 가능합니다. 메일 수신이 가능한데 발신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거는 뭡니까? 이 메일에다가 그냥 패스워드를 보내는 거는 뭐냐면 발신만 가능하면 됩니다. 발신만 가능하면 됩니다. 근데 수신이 가능해야 되는 거는 나중에 이제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기밀 문서, 보안상 필요한 문서들이 있으면 이 가베 업체에서 요구를 합니다. 메일 서버가 직접 구축되어져 있는 업체랑 저희가 거래를 하도록 할 테니까 메일 서버 구축하세요. 그럼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에다가 리눅스 설치하고 메일 서버 설치해야 되는데 메일 서버를 뭘 설치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메일 서버 어떤 거 있는데요? 뭐 DB는 MySQL이랑 오라클 설치해봐서 알겠고 통캣도 뭐 이런 거 설치해봐서 알겠는데 리눅스에다가 메일 서버 이건 뭐지? 뭐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주면 뭐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또 메일 서버 구축이라고 치면 뭐 이렇게 업체에서도 뭐 만들지만 샌드메일이라는 이 오픈 소스가 제공이 됩니다. 오픈 소스라는 건 뭐 공짜 서버죠. 공짜 프로그램 이 샌드메일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러면 리눅스에다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요렇게 설치하게 되면 이제 요 프로그램 돌리게 되면은 메일 수신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서버 구축, 인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필요합니다. 또 서버 구축, 서버 관리자가 메일 서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서버 관리자도 몰라. 뭐 그런 경우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구축되어져 있는 메일 서버를 이용하기 위해서 네이버 메일 서버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네이버에 와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메일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메일에 가서 이상한 메일이 나오는 거 아닌가 고민되네.
하도 스팸이 많이 오니까 여기에다가 이상한 게 뜰까봐 뭐 이거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 데이터 삭제할게요. 자, 여기에 메일 서버 보면 환경 설정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네요. 어떤 화면 좀 볼까? 네이버 자, 요런 문구를 못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까먹습니다. 검색하는 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어디 적어 놓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찾아가지고 그 안에 어떻게 하라 이런 거는 안 해오셔도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검색어는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네이버에 와서 i맵이나 SMTP 뭐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었나? 뭐 그런 건데 이 네이버 메일을 통해서 다른 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메일 제한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동기화도 되고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미 저는 옛날에 다 했었기 때문에 사용함으로 클릭이 다 되어져 있네요. 예, 여러분들 클릭이 안 되어져 있으면 나중에 한번 예. 자, 여기 사용함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사용함. 이거 이거 네이버 로그인 비밀번호를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적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 파일은 기터브에 안 올리도록 할게요. 알았죠? 이거 올리면 네이버 비밀번호를 이제 서버에다가 올리면은 이제 다 공유되는 거지. 네이버 메일 주소가. 좀 네이버가 공동인증서 해가지고 뭐 공인인증서 해가지고 이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없으면은 뭐 문제가 생기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메일 보내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바로 스프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스프링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의존성을 자료 파일을 추가를 하고 스프링 부트에서 메일 보내는 방법 이렇게 해서 쳐보면은 자료 파일이 나오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이 메일 서버 호스트 저희는 네이버죠. 네이버의 호스트를 갖고 있고 네이버의 포트 번호를 쓰고 네이버 아이디 네이버 패스워드 어스의 true 뭐 이렇게 enable tru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심플 메일 메시지라고 해서 이 누구한테 보내는지 그리고 제목이 뭔지 바디의 내용이 뭔지 이렇게 해서 요 오토와이어드 해서 객체 찾았는 거에 샌드를 하게 되면 샌드 이메일 요거네요. 요 이메일 서비스가 자동으로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요 자바 메일이 요거네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메일 안에 있는 자바 메일 안에 있는 자바 메일 샌더 요 클래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뭐 자바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유저네임이라고 해서 이 보내는 이메일 주소 저희 네이버 계정이죠. 그리고 네이버 비밀번호 메일에 true 뭐 이거 true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션이라고 해서 get 패스워드가 인증되어지면은 메시지를 생성을 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뭐 스프링이니까 일단 스프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카피 코드 눌러서 메이브 잠시 서버 죽이고요. 폼.xml에 가서 엔터키 적어서 이렇게 해서 자르 파일을 로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르 파일을 가져왔으니까 뭐 이제 색깔이 괜찮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할게요. 저도 못 외웁니다. 그래서 여기 카피 코드 눌러서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안에 요거를 넣어 주시면 돼요. 뭐 설명을 자세히 보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또는 어플리케이션 야물 파일에 메일 전송을 위한 설정을 추가합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을 넣어 주면 되죠. 위에 예제에서 6월 메일 서버 호스트랑 6월 메일 서버 포트랑 6월 메일 유저랑 이거를 설정을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혼자만 하는 거 같네요. 저 혼자 할게요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는 그 서버에 안 올라가지만 네트워크 공유 폴더에 있습니다. 알겠죠? 비번은 지워서 나중에 올려놓을게요. 알았죠? 네이버 메일 계정이 그냥 다 이렇게 보여주게 되니까 여기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네이버 메일 네이버 메일 설정이 요거네요. 이 imap 네이버닷컴 SMTP 요거 SMTP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imap은 그 다른 메일에서 이 네이버 메일에 있는 거를 땡기는 게 imap 프로토콜이고요. SMTP 프로토콜이 이제 메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요거 적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 구글 메일에서 네이버 메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이버 메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요거 SMTP 요거를 이용을 해서 587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고 포트는 587 적어주고 아이디 패스워드는 되게 좀 그러네요. 근데 너무 쉬운 패스워드라 가지고 어떡하노 이거. 자 요렇게 적었습니다. 요렇게 해놨습니다. 요렇게 기터브에는 안 올라가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짓 하겠나 보지. 똑같아요. 저도 이제 12월 8일 되면 이제 백수입니다. 뭐 쌤님 뭐 할 거예요?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기술사 공부할 건데요. 책 샀어요. 공부하려고. 자, 어쨌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적어놨고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와서 이 이메일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에 패키지로 새로 만들기 해서 이메일 이렇게 하고 만들었습니다. 요게 서비스죠. 서비스. 복사하도록 할게요. 너무 날로 먹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이렇게 가지고 와서요. 오토와이어드 처리를 하고 임포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컨트롤러 쪽에서 이 샌드 메일을 들어오게 되면 뭐 이렇게 메일 메시지를 보내면 되는데, 일단은 이메일 컨트롤러 말고 패스워드 컨트롤러니까 어스 컨트롤러에서 여기 패스워드를 찾을 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화면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요 폼 태그 요거네요. 여기에서 이 리셋 패스워드라고 해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리턴 투 로그인 요런 걸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DHHRF 이렇게 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요거는 리셋 패스워드는 인풋 타입에 서브밋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밋해서 뭐 항상 원래 조용하지만 녹화한다고 조용한 거 아니죠? 우리끼리밖에 안 봐요, 그 동영상. 편하게 하셔도 돼요. 어스의 패스워드를 포스트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그럼 리셋 패스워드 누르면은 이 어스의 패스워드 컨트롤러로 포스트 방식으로 하면서 요 이메일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임 이메일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어스 컨트롤러에 와서요, 여기 겟 매핑 말고 그 포스트 매핑을 하나 더 생성을 해서 함수명은 조금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메일이 들어오겠죠. 이메일 들어올 것이고, 요 이메일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는지 한번 여기까지 테스트 해볼게요. 근데 시간이 진짜 한 10년 전에 비해서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 생각해보면 저도 좀 얼척이 없을 정도로 좀 당황스러운데, 요즘에 자바 해야 되지, JSP 해야 되지, 스프링 해야 되지, 스프링 부트 해야 되죠. 그리고 리액트가 표준안이 나왔으니까 리액트를 하려고 하면 HTML, CSS, 자바, 스크립트, 리액트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리액트를 해보고 나면 또 노드라는 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럼 노드 JS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스프링도 이 코틀린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코프링이라고 해서 이것도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이 또 유행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나 iOS 스위프트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또 Vue.js라고 해서 아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나? 그럼 리눅스에도 서버 구축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서버 구축을 여기에 리눅스에다가 이렇게 통캣 서버 직접 설치하고 메일 서버 직접 설치하고 DB 서버 직접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관리 잘 안 되죠. 그래서 더커라는 도커를 도커에다가 도커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게 되죠. 도커를 이런 식으로 MySQL 지우고 싶으면 요 컨테이너를 삭제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딜리트 하면은 깨끗하게 삭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버 구축을 공부하려면 도커라는 것도 도커도 해야 되나? 도커 설치하고 나면 쿠버네티스라는 것도 있는데 쿠버네티스도 해야 되나? 야, 이거 진짜 끝이 없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고 나면 또 AWS의 서버 구축을 공부해야 된다 하니까
또 AWS 하고 나면 오라클 클라우드라고 해서 OCP 하면서 또 있거든요.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 OGP였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또 그것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C샵도 있고, C샵도 윈폰만 있는 게 아니라 WPF라는 것도 나오고 있고, 자마링 해가지고 또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건 너무 많은데. 진짜 너무 많네요.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야. 파이썬도 있고, 플라스크도 있고, 머신러닝도 있고, 딥러닝도 있고, 야, 이거 진짜 너무 많다. 진짜 많네요. 이게 제가 10년 전에 수업할 때는 요것만 가르치고 그냥 일하러 바로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한 10명 보내보면 선생님 그거 알아요? 선생님 그거 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머신러닝 딥러닝에 뭐 K민지 알고리즘 써가지고 뭐 하는 게 있던데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던데 그거 압니까? 하면서 알긴 아는데 그거를 하래? 그래서 이렇게 또 되더라고. 너무 많다. 최근에 갔던 친구도 코틀린으로 커플링 다 한다는데 이 업체에서는 이거 압니까? 하면서 너무 많네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갑시다. 알겠죠? 가서 또 더 공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어제 뭐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어제 질문 왔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 그 파이썬 딥러닝 실행을 하는데 데몬 만들어서 돌렸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왔더라고. 뭐 버전이 안 맞아서 뭐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황당하긴 한데요. 파이썬도 써보면은 버전별로 라이브러리가 돌아가는 라이브러리가 전부 다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메이븐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지만 여기 우리 지금 3.15 제일 최신 버전 지금 현재 날짜에서 제일 최신 버전인데 여기에 맞는 자바 버전이랑 자바 관련 프로토콜 프로그램을 다 설치했죠. 파이썬도 뭐 3.9 버전이 있고 3.10 버전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3.11 버전이 있고 근데 이게 이 딥러닝 라이브러리랑 요거가 호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sh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리눅스에서 실행 모듈 만들 때 sh 프로그램 작성을 해서 데몬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다중 프로세서를 해서 뭐 돌렸다는 건데 이게 리눅스 관련 언어를 조금 알아야 얘기가 좀 될 것 같네요. 어제도 그 질문을 하길래 야, 솔직히 설명이 너무 어려운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챗 GPT에서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해줘서 보내니까 무슨 말인지 선생님 알 거는 같아요. 해볼게요 하면서 이제 가더라고. 이게 너무 요런 SH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런 거. 데몬 프로세서를 생성을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시스템 CTL 해가지고 뭐 데몬을 가지고 와서 스테투스를 확인하고 뭐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게 있다 하면서 얘기했는데 잘 이해했으려나 모르겠네. 이거까지 또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너무 많네요. 자,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 고침. 디버깅 하는데 좀 오래 걸려서 뭐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에다가 AA 네이버닷컴 해서 리셋 패스워드를 누르게 되면은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로 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메일 aa 네이버닷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요 이메일을 통해서 가면 되니까 여기 서비스로 만들어 놨는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요거를 가지고 샌드 메일 해서 그 to는 이메일이죠. 그리고 제목은 뭐 제목 이렇게 할게요. 바디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이메일 주소로 가게 됩니다. 기다릴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다. 빌드를 할 때마다 많이 기다려야 되네요. 맥 쓰고 싶어요. 맥 쓰면 요 빌딩 작업이 좀 많이 빠릅니다. 됐고, 자, 요거 확인만 하고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메일이 제 구글 메일로 이렇게 해서 리셋 패스워드를 누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스타트까지 보고 가끔씩 문제가 또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다 올라갔네요. 자, 요 누르게 되면은 이제 메일이 에러 갔다 왔네요. 한 번에 잘 됐으면 좋겠다. 자, 요렇게 인증이 되지 않았다. SMTP send mail failure 뭐 이렇게 해서 unauthorized 비번이 센더 어드레스가 검증되지 않았다 뭐 이래 뜨는데 일단은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쉬세요.